안녕하세요. 미디어팬 김상준 기자입니다. 오래간만에 자동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는데요. 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은 기아자동차 K7 신형 모델입니다. 3.0 시승기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는데 아마 K7의 주력 모델은 제가 오늘 갖고 온 2.5L 가솔린 모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궁금한 차종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릴이 가장 눈에 띄실 거예요. 독자분들도 엄청 커졌어요. 마침 제가 차를 타고 나오는 길에 요 바로 전 K7이 있어서 비교를 해봤는데 한 요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훨씬 더 한 1.2~3배, 2~5배 정도 더 커지다 보니까 확실히 좀 웅장한 느낌이 있어서 차가 좀 더 한 단계 더, 한 등급 더 큰 차처럼 느껴졌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바뀐 부분은 이 헤드램프 디자인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X자처럼 형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떨 때는 괜찮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좀 별론데 우선 이런 형상을 집어넣고 또 LED 램프 이게 적용이 됐는데 4구죠, 4구. 그리고 시인성이 상당히 밝더라. LED 그 램프는 사실 현대기아가 요즘 참 잘 만들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칭찬할 만하고요. 또 안개등 부분도 이렇게 좀 처리를 독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ADAS 기능을 위한 레이더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전면에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전면 느낌을 보면은 상당히 차가 커졌어요. 그래서 좀 더 웅장한 차체 느낌이 있고 준대형 차량다운 그런 좀 남성적인 그런 매력도 있다. 풍채가 확실히 커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 살펴보고 계신데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측면은 많이 바뀔 수가 없죠. 네, 그래도 측면에서도 나름대로 많이 바꾸려고 하는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헤드램프가 측면까지 쭉 이렇게 안쪽으로 쭉 파고든 거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더 역동적인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19인치까지 상위 모델에서는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18인치 휠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상당히 차체하고 좀 잘 어울리는 멋진 디자인이다. 나름대로 디테일도 꽤 살아있고요. S1 노블2 한국 타이어하고 궁합을 이뤘는데 그다지 나쁜 조합은 아니다. 그렇다고 아주 썩 좋진 않지만 더 상급 모델에는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측면에서는 특별히 바뀐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휠 디자인을 제외하고서는 크게 볼 부분은 없다. 그리고 후면도 보면요, 후면은 좀 많이 바뀌었죠. 근데 후면은 사실 전면처럼 많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 그랜저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 부분이 상당히 좋다, 좀 더 차체가 더 커 보인다, 그런 느낌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또 이 리어 램프 디자인이 위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솟아 올랐잖아요. 근데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이 부분이 좀 뚱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체가 후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풍만한 느낌이 있는데 리어 램프까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솟아 오르다 보니까 차가 조금 뚱뚱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면부는 상당히 멋진데 반해서 후면부 디자인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은 요 기아 엠블럼을 누르면은 올라가는데 도어가 조금 느리게 올라가요. 생각보다 조금 느리게 올라가서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은 약간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랜저보다 훨씬 넓더라고요. 비교를 해보니까 훨씬 넓고, 그 다음에 이 길이의 폭이 한 20cm 이상 더 K7이 더 깁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짐들이 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백도 한 4개 정도 실리고, 또 옆에 또 공간에 다른 짐들을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기아가 잘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또 트렁크 공간을 이렇게 빼는 그런 기술인데, 여기 보시면 완전히 이렇게 잘 비어 있죠. 그리고 안쪽까지도 이렇게 깊숙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공간을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 점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아주 실내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좋은데요. 우선 해당 차종은 2.5L 가솔린의 노블레스 트림의 HUD 팩 옵션만 적용된 모델입니다. 드라이브 와이즈하고 모니터링 팩, 그리고 컴포트 이렇게 적용됐죠. 그래서 가격은 3,755만 원이에요. 우선은 그 많은 독자분들이 보셨겠지만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은 계기판 디자인이 전자식이 아니라는 점. 네, 근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아날로그 계기판을 선호하는 편인데, 예, 저는 나쁘지 않고요. 상위 등급에 있는 이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 화면에서 나오는 부분도 그대로 나옵니다. 대신 이 화면이 여기 왼쪽에 나오다가 이 중앙으로 나온다는 점이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K7에서 뭐 가장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이 K9에 적용됐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그대로 탑재가 됐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 직관적인 버튼들을 이용을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메뉴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들은 오히려 수입차들도 좀 유지를 했다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워낙 계기판을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화 시키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그리고 뭐 화면이 크고 터치감도 좋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이 자연의 소리, 이 부분이 이렇게 키면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좀 최근에 수입차 같이 감성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버튼들이 조금 많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쪽에 한쪽에 좀 다 모아놨죠. 그래서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고, 또 좋은 점은 나무는 실제 나무는 아니지만 나무 결처럼 좀 고급스럽게 표현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조립의 그런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용된 소재가 실제로 실로 꼬맨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려고 꾸며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K7 참 좋다. 그랜저보다도 사실 더 좋거든요. 보시면은 다 아시겠지만 참 잘했다,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이그로시를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그로시가 적용된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그로시가 꽤 많이 쓰였어요. 보시면 이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쓰였거든요. 근데 뭐 많은 기능들을 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뭐 통풍 시트니 뭐니 다 있거든요. 그런데 하이글로시만 이런 부분을 조금 무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렇게 바꿨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뭐 제네시스가 부럽지 않은 전자식 기어 노브라든지, 아니면 뭐 통풍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또 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뭐 없는 기능이 없이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을, 감성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더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 하이그로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진 않을 것 같은데, 추후에는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이 스티어링 휠을 감싼 가죽의 그런 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꽤 좋은 가죽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파지했을 때 느낌도 상당히 괜찮고요. 예전에는 여기가 좀 많이 얇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얇게 안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잡았을 때 느낌도 괜찮고, 그리고 뭐 ADAS 기능들, 반자율 주행에 가까운 ADAS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조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조작할 수 있게끔 마련해 놓은 부분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전방 시야도 나쁘지 않거든요. 좀 이렇게 아무래도 좀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유리창에 이렇게 약간 누워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방 시야도 나쁘지 않다는 점도 상당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급스러워졌어요. 이 하이그로시 부분만 빼고. 네, 2열 공간도 살펴보겠습니다. 2열 공간 살펴보시겠습니다. 상당히 넓죠. 우선은 기존 K7보다도 더 커졌고요. 경쟁 차종인 그랜저보다도 더 넓습니다. 다리 공간이 지금 카메라로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 더 넓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 뒷좌석에 앉았는데, 물론 앞좌석을 조금 당겨 놓긴 했거든요. 근데 뭐 한 뼘 이상 훨씬 더 넓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넓어서 참 좋아요. 제가 어제 밤에 그 뒷자리 차봤는데 상당히 넓어서 여유롭고 좋더라고요. 열선 시트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통풍 시트는 없죠. 대형 세단의 아주 좋은 모델들에만 거의 대부분 아직 통풍 시트가 적용되고 있는데, K7에도 2열 통풍 시트는 없다. 대신 USB를 꽂을 수 있는 충전들, 스마트 기기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등받이의 그런 느낌이나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착 감기고 그런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꽤 편안하고요. 각도도 나쁘지 않고요.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암레스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음악을 조절한다든지 라디오를 뒷좌석에서 조절할 수가 있고, 나름대로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은근히 넓다는 점, 그리고 좋은 점은 12V 단자가 이쪽에도 있다는 점, 나름대로 세심한 배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키스루가 있죠. 그래서 왜 안 열리죠? 열렸네요. 스키스루가 있어서 트렁크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 네, 좋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어제 저녁에 찾았는데, 헤드레스트, 뒷좌석 헤드레스트가 조금 딱딱합니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손으로 꽤 꽉꽉 누르는 건데, 꽤 힘을 줘서 누르는 건데, 뭐 잘 들어간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쪽 부분이 좀 딱딱해요. 그래서 뒷좌석이 다 편안한데 이 헤드레스트가 조금 딱딱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가죽은 또 의외로 좋네요. 나쁘지 않네요. 이런 부분들을 뭐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좋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바꿔서 감성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뭐 특별하게 불만은 없고요. 유리창도 상당히 넓고, 그래서 바깥을 볼 때도 답답하지 않고요. 2열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행하러 출발하겠습니다.